경영자나 리더가 성과 관리에 대한 본질의 결과를 포함한 과정에서의 실적까지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조직은 항상 리더에게 성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리더의 역할 역시 목표 달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죠. 물론 성과를 내는 것이 리더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리더는 특히 더 성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마케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영업부서는 현장에서 경쟁사에 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물류팀은 전년 대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물류를 관리하고 있는지, 생산팀은 불량품 없이 좋은 제품을 잘 만들고 있는지, 회계팀은 자금의 사용이나 집행에 있어 회계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등 어떤 기능부서의 리더에게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는 리더가 최고의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리더가 팀이나 조직 단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지시하고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의 합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PDC, Plan, Do, Check라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P, Plan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D, Do는 계획대로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에 근거해 관련 부서들이 약속된 업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C, Check는 실행한 결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을 통해 계획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다시 실행하면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죠. 리더는 PDC 프로세스를 통해 계획하고 실행하며 결과에 대해 점검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플랜. 조직은 조직이 처한 상황이나 핵심 가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핵심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핵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부서들이 모인 다양한 과제들을 꺼내놓고 검토하죠. 또는 경영진으로부터 핵심 과제가 선정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든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든 조직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과제가 먼저 선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는 각각의 핵심 과제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액션 플랜이 수립됩니다. 여기에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전략이 포함되죠. 그리고 부서별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역할들이 정리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통해 업무가 진행됩니다. 내부 관련 부서 외에 외부 기관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요, 사업 계획에 의거한 내용을 기반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나 변화에 대한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체크.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과정 중에 만들어진 정성적 지표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를 조직 전체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성격 평가를 통해 추가로 해결해야 하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 단계로 접어들게 돼서 PDC가 반복적으로 순환되어집니다. 그럼 실무에서는요, PDC를 통해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할까요? 투두 리스트를 제대로 관리하면 놀랍게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성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투두 리스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구성원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확인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투두 리스트는 리더가 정확하게 업무 방향을 정해주고 구성원이 본인의 일에 몰입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성과 관리 방법입니다. 성과 관리를 결과로만 평가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과 관리는 계획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의 실적과 결과 모두를 의미합니다. 보통 조직에서는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를 내기 위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모습이나 개선된 과정도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더불어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가치를 두고 바라보죠. 이 점은
경영진, 특히 최고 레벨의 경영자의 관점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영자나 리더가 성과에 대한 본질의 결과를 포함한 과정에서의 실적까지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과 관리의 결과라만 바라보는 리더는 구성원에 대해 제대로 된 코칭과 위임을 하지 못합니다. 리더가 결과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거나 아예 결과를 가지고 올 때까지 닥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관리의 과정까지 함께 바라본다면 구성원에 대해 코칭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경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구성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면 구성원과 리더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성과 면담이란 리더와 구성원 간의 목표와 계획의 설정, 계획에 근거한 수행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앞으로의 개선 피드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들 중에는 성과 면담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성원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 거북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과 면담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때 조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성과 면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5단계의 성과 평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과 계획. 성과 계획은 목표 설정과 성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떻게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죠. 성과 계획은 꼭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간 점검. 중간 점검은 리더와 구성원이 성과 계획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중간 점검은 분기 또는 반기마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상시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간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점검은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기록을 하여 향후 최종 평가 때 논의된 상황에 대한 진척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 과정에서 목표를 수정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 번째, 최종 평가죠. 최종 평가는 정확히 말하면 최종 평가를 위한 사전 면담입니다.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량, 정성 평가에 대한 최종 평가를 사전에 공유하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최종 면담에서는 구성원이 본인의 업무 실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리더와 견해 차이가 있다면 견해 차이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운영합니다. 네 번째는 이의 신청 및 피드백입니다. 이의 신청과 피드백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의 신청에 대해 합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의 면담을 통해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리더는 성과 면담을 위해 먼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여 감정에 따라 좋지 못한 면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더와 구성원 간에 평소 만들어 놓았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 면담 프로세스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1대1 면담을 잘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십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스웰은 팀 리더십 핵심 요소로 1대1 면담을 강조했습니다. 리더는 1대1 면담을 통해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며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대1 면담을 꺼리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과 면담에서는 1대1 면담이 필수인데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대1 면담은 성과 평가 기간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1대1 면담을 잘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1대1 면담의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가 갑자기 1대1 면담을 하자고 하면 구성원들은 긴장하기 마련이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새로운 업무를 내리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대1 면담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1대1 면담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합니다. 둘째, 1대1 면담의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면담이 성과를 위한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일임을 알고 업무 환경과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가 구성원의 업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적절히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셋째, 이때 면담은 자연스러운 업무 중 하나이며 언제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짧게 진행합니다. 오랜 기간 리더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긴 면담은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다음번 1대1 면담에 대한 부담감을 키웁니다. 1대1 면담은 구성원에게 리더의 영향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구성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면 구성원과 리더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쁘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시간을 정해 꾸준히 하게 된다면 구성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게 하는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경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는 코치형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질문을 통해 그들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리더가 구성원을 코칭할 때는 대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포 형성, 경청과 공감, 질문, 피드백 등의 코칭 대화 스킬이 완벽하더라도 대화하는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코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코칭 대화 모델을 활용하면 코칭의 효과는 더욱 증대됩니다. 대화 모델은 대화의 틀,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틀을 통해 코칭의 기대 상황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점검하면서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며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 모델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어떤 대화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화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칭 대화 모델은 존 휘트모어의 4단계 그로우 모델입니다. 첫 번째, 고울, 목표 찾기입니다. 구성원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구성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목표 또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스마트 원칙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적시에 달성 가능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함으로써 상대에게 코칭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목표 찾기의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찾기 질문을 통해 구성원이 가진 생각을 끌어낼 수 있고 대화를 하면서 주제를 만들어내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어떻게 되길 바라나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이슈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얼리티, 현실 점검인데요. 구성원이 현재 상황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리더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단계에서는 추측과 생각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의 상상을 말하도록 진행하여 아하의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현재 상황을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실 점검의 질문으로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점검의 질문은 구성원의 현재 상황을 탐색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 상황을 10점 척도로 말해본다면 몇 점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옵션, 대안 탐색이에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어떤 옵션이 실현 가능하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알아내는 것이죠.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실천 가능한 행동과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 방법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안 탐색의 질문으로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 탐색의 질문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론과 솔루션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실행의지예요. will. 구성원의 의지를 확인하고 실행 계획을 다짐받으며 상호 책임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구성원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구성원과 함께 옵션을 평가한 후 실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와 함께 실행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장애 요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및 지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행 의지의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 의지는 구성원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실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달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될까요? 언제쯤 중간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코칭 대화 모델을 사용해 상담, 면담 등을 하면 구성원의 성장과 성과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옥시전에서 발표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8가지 조건에서 1위가 좋은 코치가 되라였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는 코치형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질문을 통해 그들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코칭형 리더는 결국 조직의 성과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경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